저는 서울 서대문구청 복지과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며 3천 건이 넘는 기초연금 상담을 진행했던 이종훈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기초연금을 몰라서 놓치고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7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주냐? 형편도 더 어려운데 왜 나만 안 되냐? 그 억울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기준과 구조를 설명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2025년 8월 13일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여전히 약 200만 명, 전체 인구의 5%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할머니, 옆집 어르신, 우리 부모님일 수 있다는 거죠.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기초연금을 잘 받으셨는데 자녀 도움으로 전세로 이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본인 명의로 잡히면서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돼 소득 인정액에 합산돼 버린 겁니다. 단독 가구 기준 218만 원을 넘기면서 탈락 판정을 받으셨죠. 본인 돈도 아닌데 왜 소득으로 잡히냐며 주민센터에서 울며 항의하셨지만 제도는 그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만난 박모 할머니도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분식집을 하며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아들이 결혼하며 집을 마련해준다고 전세로 넣어드린 게 탈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218만 원을 넘긴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자식이 도와준 것도 죄냐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탈락은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탈락의 구조, 흔한 실수, 반드시 필요한 준비 방법을 7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될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니 지금 같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탈락하는지 그 구조부터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왜 탈락이냐? 어르신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대부분 놀라셨습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단독 가구는 월 218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라면 348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 문제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소득만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까지 모두 끌어다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예요. 현금, 예금, 도험 해약 환급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 보증금입니다. 서대문구에 살던 김모 어르신은 월세 살 때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도움으로 전세로 옮기면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돼 소득 인정액에 합산됐습니다. 결국 단독 가구 기준인 218만 원을 넘기면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죠. 어르신은 내 돈도 아니고 손댈 수도 없는 돈인데 왜 내 소득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 눈물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가 배우자 소득 합산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남편은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아내분이 분식집에서 월 9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도는 부부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348만 원을 살짝 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아내가 조금 번다고 왜 남편까지 못 받냐고 항의하셨지만 제도는 그렇게 따져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13일 현재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합쳐 계산한다. 이걸 모르시면 억울해도 왜 탈락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단독 218만 원, 부부 348만 원이지만 내년에 기준이 오르면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탈락했지만 2025년 기준 완화 덕분에 새로 수급자가 된 어르신도 많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서 상담할 때도 작년엔 안 됐는데 올해는 된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이죠. 이걸 모른다면 억울하게 탈락하고도 이유조차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셨다면 왜 한 번에 탈락하는지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이어서 실제로 이 구조에 걸려서 연금을 놓치신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가운데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중 몇 사례를 말씀드리면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4세 김모 어르신은 원래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들이 도와주겠다며 전세로 이사자금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김 어르신 명의로 잡히면서 그게 그대로 재산으로 계상됐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218만 원을 넘기게 되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죠. 김 어르신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아들 돈이지 내 돈이 아닌데 왜 나보고 소득이라고 하느냐. 안타깝지만 제 돈은 그런 사정을 따져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제도의 벽이 얼마나 차가운지 다시 느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모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분식집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셨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며 집을 마련해주겠다며 전세를 넣어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단독 가구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겁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상담 도중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도와준 것도 죄냐?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원 춘천에 사는 이모 할아버지는 다른 경우였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오래 들어둔 보험을 해약하면서 나온 환급금이 문제였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약하신 건데 그 환급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단숨에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픈 몸 때문에 보험을 해약했는데 그 돈 때문에 연금까지 끊긴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는 해마다 수십 건씩 마주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내가 직접 번 돈도 아니고 손에 쥔 돈도 아닌데 왜 내 소득으로 치느냐. 그러나 제 돈은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판정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대로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부산, 강원,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자녀가 돈을 맡겨도, 보험금을 받아도,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아도 모두 소득으로 환산돼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나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계신가요?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도를 모른 채 지나가면 몇 년치 연금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실수나 작은 누락 때문에 기초연금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본 피해야 할 9가지 실수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내 돈 조금 생겼을 뿐인데 왜 기초연금이 끊기냐는 거였죠. 그런데 그 조금이 탈락을 부르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제가 만난 사례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9가지 실수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깐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도와준 돈을 며칠만 넣었다가 바로 빼더라도 그 시점에 잔액이 잡히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에 계신 김모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사 비용으로 잠시 500만 원을 넣어뒀는데 그게 문제돼서 탈락하셨죠. 어르신은 며칠 만에 다 나간 돈인데 이걸 왜 내 돈이라 하냐며 억울해하셨지만 제 돈은 잔액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험 해약금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급금이 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의 이모 할아버지가 딱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납입한 보험을 해약했더니 1천만 원 가까이 들어왔고 그 돈 때문에 단숨에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가액이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모 할머니는 10년 된 승용차를 갖고 계셨는데 아들 출퇴근 때문에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안 쓰는 차였지만 명의에 잡히는 순간 재산으로 환산됐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 정리 미비입니다. 이미 가게를 접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지하지 않으면 소득 추정이 붙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나는 장사 안 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소득이 잡히냐며 항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집은 자녀가 마련해 주었는데 명의가 본인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재산입니다. 본인 돈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수없이 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농지나 임야입니다. 시골 고향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환산됩니다. 직접 농사도 안 짓는데 그냥 명의에만 있어도 탈락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해외 송금입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가 생활비라고 송금해준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매달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주는 건데 왜 고정수입처럼 보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적금 만기 해지입니다. 몇 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면 그 해지 금액에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엔 500만 원 만기금을 받았다가 한 달 만에 탈락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사전 검토 부족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충분히 수급 가능했는데 신청 안 해서 수년치 연금을 놓치신 거죠. 여러분, 이 압업까지는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천 건의 상담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보험이나 적금 해약하실 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혹시 부모님 통장에 자녀분이 생활비 넣어드린 적 있나요? 그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 경험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론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이 어떻게 다시 연금을 회복하셨는지 실제 복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혹시 이미 탈락하신 분이라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순간은 이미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던 분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실 때였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시던 분들이 다시 연금을 받게 되면서 눈물 흘리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드님이 집 전세를 마련해주면서 보증금을 아버지 명의로 걸어놨습니다. 복지과 사회복지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가시면 바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분들이 친절히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은행 통장 사본이나 보험 가입 내역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물론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조회해주기도 하지만 미리 챙겨가시면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서대문구에 살던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통장 사본을 안 챙겨오신 겁니다. 결국 아드님이 다시 집에 다녀오느라 2시간 이상 지체되셨죠. 이런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상담할 때 서류는 넉넉히 챙겨가라고 강조했어요. 이제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연금 신청서 양식을 줍니다. 본인 성명,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부부 소득과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보험 가입 내역을 어디까지 써야 하느냐, 집은 시세로 써야 하느냐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공무원이 확인해서 기재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누락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따로 가서 따로 신청하시면 오히려 합산소득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늘 어르신들께 부부가 같이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아내분만 오셨다가 남편분 소득 내역 때문에 심사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가시면 바로 확인이 되니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이 접수증은 꼭 챙겨두셔야 해요. 나중에 내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보통 한두 달 정도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재상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접수증을 잃어버리셨는데 본인은 신청했다고 기억하시지만 시스템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신청하셔야 했고 몇 개월이나 손해를 보셨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수증은 집에 잘 보관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죠. 신청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공무원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제가 근무할 때도 조용히 계셨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거 괜히 물어봤다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수급 자격을 확인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이 큰 돈을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접수창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절차대로만 따라가시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에 성공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실수로 탈락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반드시 앞쪽 부류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어르신들께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